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큰 날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워진 테슬라 모델 Y 코드네임 또는 별명으로 주니퍼 2025년형 모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과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으로 시승하고 테스트하며 차를 보고 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며칠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전 테슬라 모델 Y를 소유하고 있고 이 새로운 테슬라 모델 Y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이번 리뷰는 정적인 리뷰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모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에서 개선된 모든 점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도 보여드릴 거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서스펜션이 어떤지, 방음이 어떤지, 새로운 공기역학 디자인을 적용한 이 신형 모델 Y의 주행거리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와 피드백을 드리는 별도의 영상도 몇 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를 운전하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대치인 100%까지 충전한 후 가능한 한 오래 주행해서 이 롱레인지 모델에서 실제로 얼마나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영상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곧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적어도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넓은 공간의 패밀리 SUV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2024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테슬라 모델 Y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약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이 테슬라 모델 Y 또는 다른 모델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추천 코드가 필요하다면 영상 설명란과 화면에 제 추천 코드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정보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선 사항과 기술적인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첫 번째 시리즈, 즉 1세대 시리즈이고 롱레인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에는 가속 부스트와 기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 안팎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롱레인지와 동일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속 부스트가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롱레인지 모델로 생각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약간 다른 작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롱레인지 모델로 간주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즉, 앞쪽과 뒤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륜구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은 53,000유로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가격이 프랑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롱레인지 모델은 대략 53,000유로 정도입니다. 만약 LFP 배터리가 탑재된 후륜구동 기본 모델, 즉 엔트리 레벨 모델을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것과 같은 모델이 45,000유로입니다.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간 SUV 치고는 가격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NMC 배터리가 탑재된 후륜구동 롱레인지 모델, 즉 사륜구동 버전과 동일한 배터리를 원하신다면 45,0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을 구매할 생각입니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고 지금은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LFP 배터리가 정말 놀랍고 NMC 배터리보다 3~5배 더 오래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가지 버전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오늘 시승한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과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또는 LFP 후륜구동 모델 중에서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렵네요. 아직도 고민 중이지만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롱레인지 모델의 출력은 384마력에 510Nm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NMC 배터리로 78.1kWh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들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에서 몇 가지 정보를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배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 여기 이 차가 유럽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또는 한국에서도 LFP 버전과 NMC 버전 모두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별도의 영상에서 테스트할 예정인데 586km로 꽤 인상적입니다. 100이나 150km를 빼더라도 400km가 남으니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전비는 약 14.8kW입니다. 공식 최고 속도는 시속 201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롱레인지와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의 충전 속도는 DC에서는 250kW, AC에서는 11kW입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엔트리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170kW시로 어쨌든 충분한 수치입니다. 차량 무게는 1909 17kg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전 버전보다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네, 확실하진 않아요. 차량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821리터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이 138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견인 능력은 동일하게 600kg입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이제 더 좋아졌어요. 0.23에서 0.22로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공기역학과 공기저항 계수가 개선된 거죠.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지상고는 16.7cm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뒤쪽은 독립 멀티링크 방식이에요. 이 부분들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회전 반경은 거의 동일하게 12.1m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개선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5%더 향상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부품 중 50%는 이전 모델과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차량의 절반이 신형 부품입니다. 유리 지붕은 태양광 반사 성능이 7배나 향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리 안에 은색 삽입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셰시 하드웨어로 인해 차체도 더 견고해졌고 서스펜션의 기아 구조와 운동학도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댐핑 기술은 하이랜드 모델과 동일해서 서스펜션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차를 운전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서스펜션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시승기 영상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9인치와 20인치 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된 19인치 에어로 휠이 있는데 이 휠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윤활유가 개선되어 기어와 기계 부품의 마찰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액체도 개선되었고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어쿠스틱 글라스와 방음 처리도 개선되었습니다. 도로 소음이 이제 22%더 줄었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충격 소음도 20% 개선되었고 풍절음도 20%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수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물론 시승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관 디자인과 모든 요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 Y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형태로 이전 버전들처럼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이나 시계 같은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도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잠금과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카드를 두면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전동식 폴딩 미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를 처음 열고 탑승하면 퍼스트 에디션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애니메이션이 표시됩니다. 이것이 퍼스트 에디션만의 특징 중 하나이고 또 다른 특징은 카펫인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닥의 빛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퍼스트 에디션을 나타내는 베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호판 베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퍼스트 에디션을 위한 베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듀얼 모터의 가속 부스트와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또한 휠도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퍼스트 에디션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캡이 있는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으로 저는 이 옵션을 추천합니다. 이제 라이트를 켜고 외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간 주행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제 카메라 프레임 속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완전히 완벽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외관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며 고유의 개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델 3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았죠. 맞죠?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면부는 사이버 트럭과 사이버카와 매우 비슷하고 같은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차들을 이미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테슬라가 이 차에 도입한 이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역학 성능이 0.2로 개선되어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SUV 중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인 모델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차를 직접 운전해봤고 이 등급에서 아마도 가장 다이내믹한 SUV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측면을 보면 19인치 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인치 림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흥미롭고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9인치 휠을 정말 추천드려요. 이 에어로 캡이 훨씬 더 공기역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어로다이내믹 덕분에 외부 소음이 더 낮아지고 공기 저항 등과 관련된 여러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가까이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측면에서 보면 이전 버전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전 버전보다 몇 밀리미터 더 낮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바로 뒷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정말 유용한 개선입니다. 지금 보니 라이트가 꺼져 있네요. 차량이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꺼버렸어요. 다시 여기로 와서 라이트를 켜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차량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안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1.6m 길이의 라이트바가 차량 뒤쪽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라이트바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불빛의 반사입니다. 이 패널에 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촬영한 영상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위에 밤에 어떻게 보이는지 이미지를 추가해 보려고 해요. 정말 멋지게 보이는데 밤에 차량의 모든 조명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별도의 영상을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워요.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후면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새로운 범퍼가 있는데 이 부분도 더 길어졌어요. 약 4cm 정도 더 길어졌고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보통 누군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으면 제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누군가가 제 테슬라 모델 Y 뒤를 2번이나 들이받은 적이 있었죠. 다행히도 플라스틱 부분을 맞았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도장 부분을 맞아서 다시 도색해야 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좋고 무언가에 부딪혀도 플라스틱 부분이 맞으니까 이 플라스틱만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기역학적인 역할도 있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고 그 효과가 27%입니다. 뒷바퀴에 더 많은 다운포스를 제공해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도 단순히 스포티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어서 훨씬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범퍼는 효율성도 훨씬 높고 안전하고 실용적이어서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범퍼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약간 다르고 아마도 조금 더 가볍고 또 제가 알기로는 더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꽤 흥미로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보면 트렁크를 열 때 방향 지시등이 여기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곧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던 방향 지시등이 범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카메라가 없는데 이건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위쪽으로 옮겨서 더 높이 위치하게 되어 더 오래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여기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더 오래 깨끗하게 유지될 거예요. 제 차는 금방 더러워지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똑똑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많은 개선이 있었고 작은 개선들이 많지만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사실 큰 발전이에요. 이전 오너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 턴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테일라이트와 불빛이 트렁크 도어에 다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저 아래에 턴 시그널이 있고 양쪽 모두에서 턴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안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턴 시그널이에요. 이것도 LED이고 밤에도 잘 보여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 아래는 안개등이나 후진등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쨌든 지금 화면에 이미지를 추가할 테니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닫으면 뒷부분이 훨씬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넓어 보이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흥미로워 보여요. 제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여기 위쪽 창문도 바뀌었어요. 뒤슈리는 지금 네모난 형태인데 훨씬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립부분도 좀 더 연장해서 다운포스를 높이고 약간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훨씬 더 흥미롭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여기 있어요. 참고로 브레이크 등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주변에 불빛이 켜져요. 여기에는 테슬라 로고가 있고 정말 멋진 라이트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건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전에 세차를 했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물티슈 같은 걸로 닦은 건 아니고 그냥 세차만 했는데 아직도 약간의 먼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세차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해요. 창문에 관해서는 이 부분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뒷유리와 측면 유리는 모두 틴팅이 되어 있고 위쪽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에도 틴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은색 삽입물이 추가됐어요. 햇빛 반사율이 훨씬 높아져서 햇빛을 7배 더 반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창문 사이의 전환 부분도 이전 버전처럼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작고 정말 멋져요. 여기서도 창문 사이의 전환이 마치 한 장의 유리처럼 완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멋져요. 마치 유리로 된 건물들처럼요. 정말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센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신 오토파일럿입니다. 하드웨어 4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측면에는 LED로 된 방향지시 등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창문을 따라 동일한 검은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경험상 느낀 점은 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소리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소리가 정말 멋져요. 제 이전 모델 Y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더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이 약간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마도 문무게를 개선하기 위해 약간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는 유리도 달라졌습니다. 뒤쪽을 보면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모든 곳에 방음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모두 이중 유리, 방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 외의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울은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입니다. 큰 사이드 미러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항상 완벽했죠. 하지만 이번에 거울에 개선된 점은 디자인에 약간의 작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울 주변의 공기 흐름이 개선되어 소음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향상됩니다. 좋네요. 앞유리 쪽을 보면 오토파일럿과 안전 기능을 위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도 최신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되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옆면을 따라가 보면 이전 버전처럼 여전히 이 플라스틱 보호대가 남아 있어서 기쁩니다. 이 보호대는 정말 유용하죠. 혹시라도 이 부분에 흠집이 생기면 쉽게 교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흠집이 나거나 녹이 슬거나 타이어에서 튀는 돌 때문에 손상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제가 눈치챈 건 머드 플랩이 제거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전 버전에는 이 근처에 머드 플랩이 있었어요. 이번 버전에서는 공기역학을 개선하고 이 부분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머드 플랩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어서 또 곳곳에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도 잘 됩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공기가 아래로 흐르고 그 다음에 타이어 주변을 감싸도록 개선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동일한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휠 자체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공기역학적 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와 공기도, 공기역학을 개선하고 차량 주변의 공기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 인테이크도 있습니다.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보이시죠? 이전 버전보다 훨씬 큽니다. 더 커진 에어 인테이크 덕분에 공기가 이 옆 범퍼 쪽으로 들어가서 차량 주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도 보시면 전면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사이버캡을 떠올리게 하네요. 브리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도 정말 멋집니다. 저는 보닛과 디자인 그리고 이 주변의 각진 형태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가 있습니다. 제 카메라 때문에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이고 야간에 별도의 영상에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드램프가 약간 더 낮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테스트해 볼 텐데 이게 꽤나 강력해 보입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새로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처음으로 전면에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아마 테슬라 차량 중에서 전면에 카메라가 장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주차를 개선하고 오토파일럿이나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서먼 등과 같은 다양한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이 에어 인테이크는 현재 내부에 닫혀있는 플랩이 있는데 배터리의 냉각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전면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형태들을 보시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퍼포먼스 버전과 매우 비슷한데 퍼포먼스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 버전보다 정말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에 적용된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프렁크 아래를 어떻게 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상등도 끄고 싶네요. 여기에서 프렁크를 여시면 됩니다. 그냥 이 버튼을 간단히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도 지금은 오토로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프렁크 쪽으로 가볼게요. 프렁크도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더 이상 둥글지 않고 약간 네모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아주 간단하게 앞쪽에도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플라스틱과 고무 마감이 있고 이쪽이 바로 수납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과 공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좋은 점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액체를 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꽤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차에서도 와이퍼액을 이 안에 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이 이 안에 고여서 뭔가로 물을 빼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씻을 수도 있고 액체를 담아둘 수도 있고 여름에는 맥주나 주스 같은 거 시원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바로 여기로 옮겼어요. 원래는 고리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과 만약을 대비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전 버튼도 있습니다. 만약 안에 갇히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 약간의 고무가 있고 여기가 와이퍼액을 넣는 곳입니다. 이전 위치보다 훨씬 낫고 와이퍼액을 넣기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게 바로 프렁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닫고 싶을 때는 가운데를 눌러서 아주 쉽게 닫을 수 있어요. 한 군데만
한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충전 포트도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CCS DC 충전 포트가 왼쪽에 있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이제 트렁크로 가볼게요. 여기서 트렁크를 여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 있어요. 입구가 정말 넓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 클래스에서 가장 넓은 SUV 중 하나일 거고, 아니, 이 클래스에서 가장 넓은 SUV입니다. 위쪽에도 온통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요. 정말 감탄스럽네요. 이전 버전에는 플라스틱과 고급 소재가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급 소재만 사용했습니다. 정말 곳곳에 고급 소재를 썼어요. 여기에도 동일한 LED 조명이 있어서 밤에 이 공간을 밝히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입구가 크다 못해 정말 엄청나게 넓고, 이번에는 여기에도 더 이상 플라스틱이 없고 다시 한번 고급 소재가 곳곳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소재를 정말 모든 곳에 사용해서 이제 여기에는 플라스틱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왼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수납 공간이 있고, 바닥 아래에도 공간이 있어서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 재킷이랑 삼각대, 케이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엄청난 공간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정말 넓고 앞쪽에도 여전히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 관점에서는 정말 멋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라스틱이 없는데 이전 버전에는 여기에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고, 이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라스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데, 보통 제 차에는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있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장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 버전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빼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걸 바닥 아래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이 공간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리에 넣을 수 있게 둔 게 정말 유용하네요. 지금은 두 손이 다 필요하지만 참고로 여기 근처에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지금은 두 손이 다 필요하네요. 네,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걸 한 군데 한 조각으로 딱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넣으면 모든 게 평평해져서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좌석을 40, 20, 40 비율로 접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좋은 점은 가운데 부분만 접어서 긴 물건을 실으면서도 동시에 두 명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조작하면 되고, 이번에는 전동식입니다. 이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전동으로 좌석이 접히고, 만약 뒷좌석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자동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정말 똑똑한 기능이죠.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을 접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면 이렇게 길게 접을 수 있어서 스키나 원하는 긴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뒷좌석에는 두 명이 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공간에 관해서도 좌석을 접었을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트렁크가 굉장히 크고 좌석을 접으면 여기서 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테슬라 모델 Y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옆쪽으로 가서 앞좌석으로 가기 전에 실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좌석을 조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지만 그래도 제 운전 자세에 맞게 좌석을 조정해 보고 싶어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제 운전 자세이고,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뒷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에 관해서는 이미 보셨겠지만
뒷좌석과 앞좌석 모두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죠. 재질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문에서 플라스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쪽에는 부드러운 가죽이 있고 이 부분에는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알칸타라는 오직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퍼스트 에디션, 즉 1세대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롱레인지 모델에는 이런 종류의 소재, 이런 느낌의 소재가 적용되는데 꽤 멋진 재질입니다. 여기에도 가죽이 사용되었고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버튼이 문을 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버튼은 이전 버전보다 커져서 쉽게 보고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부드러운 가죽이 모든 곳에, 정말 모든 곳에 사용되어 있는데 심지어 도어밴드 안쪽에도 이런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서는 플라스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밤에 보여드릴 건데 정말 멋집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점은 이 소재 안쪽에도 16개의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스피커가 이 직물 소재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입구도 보시다시피 꽤 넓고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인데 이 루프는 7번이나 햇빛 반사 측면에서 개선되었고 약간 은색 코팅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 그곳에 각각 다른 코팅이 삽입되어 있고 이 부분 주변에는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지붕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지붕 정말 멋집니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여기가 차량의 입구입니다. 정말 큰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좌석입니다. 시트의 품질은 이전 버전처럼 친환경 가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가죽이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보이시죠?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전 버전처럼 그렇게 거칠지 않아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이용 아이서픽스도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뒷좌석에 통풍 기능은 없지만 시트가 천공 처리되어 있습니다. 천공 처리되어 있어서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이 주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시트가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1.5cm 더 넓어졌습니다. 앞좌석의 헤드레스트도 1.7cm 더 넓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팔걸이와 컵홀더 2개가 있고 이 부분도 친환경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꽤 멋진 부분이죠. 심지어 가운데 부분도 약간 더 넓어져서 그 자리에서도 더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플랫 플로어가 적용되어 있고 다리 공간이 넉넉해서 매우 유용합니다. 앞좌석 뒤쪽도 지금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고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심지어 이 부분까지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플라스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발견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전벨트도 몸에 더 잘 밀착되도록 낮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 볼게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소리가 좋네요. 그리고 이제 방음 성능도 제가 이 차를 운전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 차를 운전해 보니 확실히 방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공간인데 173cm입니다.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이 등급의 SUV 중에서도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창문이 뒤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서 바깥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저쪽에도 또 다른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바로 뒷공간인데 정말 넓고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제 자세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 모델 Y의 공간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차는 꼭 사야 할 차 중 하나입니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전 버전의 뒷좌석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훨씬 더 편안합니다. 훨씬 더 넓어요. 기분이 좋아요. 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무릎도, 이것 좀 보세요. 무릎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이시죠? 손가락 한 개, 두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무릎이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서 전기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져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훨씬 더 좋네요. 이제 여기 가운데 이 스크린이 있는데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작동하네요. 이 퍼스트 에디션에서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가운데에는 60W짜리 USB-C 포트 두 개가 있어요. 즉, 동시에 노트북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USB 포트들은 정말 강력해요. 정말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기가 이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스크린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위치로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멋져요. 아니면 여기에서 위아래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양한 조절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좌석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좌석을 확실히 접을 수 있어요. 이 좌석들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이 좌석들이 접히고 그리고 이 좌석은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좌석을 접을 수 있고 이 각도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 화면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또 뭔가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그게 어디였죠?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는 걸 잊었어요. 여기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좌석을 약간 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좌석을 똑바로 세우거나 원하는 대로 뒤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면 정말 편하네요. 어쨌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이 화면에서 앞좌석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좋은 점은 이 좌석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기능도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해상도와 화질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로딩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여기서도 영상을 볼 수 있고 네, 정말 멋집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을 위한 이 스크린은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없고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스크린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이 스크린 없이 차를 사면 0유로를 덜 내도 된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스크린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은 유튜브나 보고 싶은 넷플릭스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서는 또 다른 화면을 띄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동안 아이들은 이 스크린을 볼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할 때 정말 좋아요.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있든 심지어 가운데에 있어도 좋은 위치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무릎이나 다리 쪽에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엄청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기가 조금 높긴 하지만 머리 위 공간도 꽤 넉넉해요. 머리 위에 손가락 6개 정도 들어가고 손을 완전히 펼칠 수도 있어요. 왼쪽에도 완전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물론 뒤쪽은 팔걸이 때문에 약간 더 딱딱하긴 하지만 뒷좌석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넓고 여기 화면의 해상도와 품질도 꽤 좋아요. 문 쪽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세요.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색상 바꿀 수도 있어요. 밤에는 정말 멋져요. 여기는 옷걸이도 있어요. 이제 대시보드에 대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거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와 똑같아요. 정말 좋아요. 심플하고 멋져요. 가운데 있는 화면도 똑같고 해상도와 밝기도 아주 좋아요. 디자인이 약간 다른 점은 가운데 새로운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똑같아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3에서 가져온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립감도 좋고 품질도 훌륭하고 크기도 완벽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앞쪽 전체를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세요. 옆면까지 이어져서 정말 멋지게 보여요.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창문 주변에 뛰어난 시야 확보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쨌든요. 앞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닫는 소리를 들어보면 훨씬 좋아졌어요. 여기 입구도 문이 꽤 넓고 뒷좌석과 동일한 품질이에요.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사용됐어요. 여기 스피커가 있고 또 다른 스피커도 있어요.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주변과의 통합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LED 라이트 바가 있고 여기에는 알칸타라 가죽과 다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도어 포켓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이건 테슬라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도어 포켓의 공간이 아주 넉넉하거든요. 그리고 입구는 이런 식이에요. 또한 참고로 이 검은색 플레이트에는 머들런치 시리즈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롱레인지 모델에는 보통 여기 머덜 Y라고 적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꽤 멋져 보입니다. 이것도 이번 런치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카펫도 새롭고 페달은 심플해요. 거의 같은 페달이에요. 물론 브레이크 관련 기술은 약간 변경됐어요. 이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때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로 인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량의 입구입니다. 이번 런치 에디션, 런치 시리즈의 대시보드에는 여기 알칸타라가 적용돼 있어요. 보통은 직물 소재가 사용되지만 여기저기 부드러운 소재가 쓰였어요. 정말 모든 곳에요, 모든 곳에요. 여기에도 스티치가 보이죠? 시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가죽이 여기도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른 트림이 적용돼 있고 이번에는 물론 스톡도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와는 달리 여기에는 방향지시 등 전용 스톡이 따로 있어요. 이걸 도입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하이랜드를 사용할 때는 방향지시 등을 켜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전동식 조절 시트로 여기서 시트를 앞뒤로 그리고 요추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시트들은 개선된 버전이고 정말 기쁩니다.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거의 모델 3 하이랜드와 거의 같은 시트인데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 차를 운전해 봤는데 장거리 운전에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측면 지지대도 있고 옆면까지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이 사용되어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있고 물론 천공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까지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고 차 안에서는 플라스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문 주변의 시야는 기본적으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거울이나 창문 그리고 위쪽에 이 거울에서도 시야가 매우 좋고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을 보면 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가죽으로 된 팔걸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고 LED 조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아니네요. 아닌가요? 네, 저 아래에 LED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데 여기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여기 공간이 정말 넓어요. 정말 크고 저 아래에는 12V 포트가 있고 조금 더 위쪽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어디 있지? 아, 여기 USB 포트는 어디에 있죠? 뭔가 이 근처에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 USB가 하나 있고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옮긴 곳이 네. 어쨌든 여기 조금 앞으로 오면 이 런치 시리즈 레터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런치 시리즈에서 새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알칸타라 소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2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디자인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주변에 약간의 크롬 장식도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글러브 박스를 열려면은 여기로 가서 어디 있지? 글러브 박스는 여기 위에 있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글러브 박스인데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비슷합니다. 모델 Y의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글러브 박스의 문이 정말 작고 정말 가볍고 자석도 달려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자석 덕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요. 그 외에는 여기 품질도 꽤 괜찮아요.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LED 라이트 봐도 보이시죠? 이게 스티어링 휠입니다. 물론 전동 조절이 가능하죠. 모델 3과 동일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전 버전보다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부드럽진 않은데 저는 그게 좋아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와이퍼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와이퍼가 작동하고 와이퍼는 기본적으로 내 이전 버전과 거의 비슷해요. 와이퍼에서 나오는 워셔액도 마찬가지로 와이퍼에서 직접 분사돼서 아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여기에는 헤드램프를 위한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상향등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 버튼을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됩니다. 음성 명령 기능도 있고 카메라를 켜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서 카메라를 켜면 이게 바로 전방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를 세척하고 싶으면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 바로 전방 카메라가 더러울 때 이렇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이건 측면 카메라고 위아래로 슬라이드하면 전방과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후방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카메라가 동일하게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카메라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지금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차를 주차할 때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쉬워졌어요. 게다가 시스템도 앞에 뭐가 있는지 더 잘 인식할 수 있죠. 이 기능은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똑같은 배열과 아름다운 거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거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절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비상등 버튼도 있습니다. LED 조명도 있어요. 거울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근처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안전 기능인데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에 손을 대야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후진, 주차, 중립, 주행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이건 만약에 스크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차량을 주차 상태로 놓거나 할 때를 대비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스크린이 고장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이 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꽤 멋지죠? 그리고 여기 이 각도에서 프렁크, 보닛, 충전 포트, 트렁크 등도 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위성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성 화면에서는 이걸 보세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같은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인터넷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최신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하드웨어이고, 그리고 아마 하이랜드에서도 보셨겠지만 최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작동해요. 또한 여기 주변에 충전 포트와 충전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충전소를 검색해 줍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얼마나 빠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유턴에서 스타트업 로드를 따라가세요. 정말 빠르게 로딩됩니다. 게다가 이 차가 교통 상황이나 혼잡 구역 같은 걸 보여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효율적인 게 구글맵 위성 기반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이고 아마도 최고의 지도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도착 시 충전소에서 몇 퍼센트의 배터리가 남는지도 계산해줘요. 심지어 더 먼 곳을 선택해도 예를 들어 스위스의 베른에 가고 싶다고 검색하면 베른을 바로 찾아주는데 얼마나 빠른지 보이시죠? 도착하기도 전에 그 도시의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동을 누르면 지금 바로 로딩되고 경로를 계산하면서 어디서 멈춰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유턴에서 스타트업 로드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모든 정차 지점, 어디서 얼마나 멈춰야 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다 알려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아마도 현존하는 최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중 하나일 거예요. 여기 위쪽에는 배터리와 퍼센트가 표시돼요. 89% 배터리로 470km를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어떤 주행 모드에 있는지 등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타이어 압력, 주행 거리계, 그리고 소비량 등 모든 정보가 나와요.
아래쪽에는 물론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공조 시스템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스윙 옵션이 있는데 이건 모델 Y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스윙은 보세요. 에어컨이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스윙을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공조 시스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조 시스템에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열선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유리의 하단 부분만 가열됩니다.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어요. 이제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시트에 통풍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작동시키고 있는데 밖이 꽤 더운 상태에서 테스트 해봤어요. 지금 거의 20도 정도인데 바지 아래로 땀이 차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잘 작동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온열이나 냉풍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바로 공조 시스템이에요. 뒷좌석으로 가서 뒷좌석 공조 시스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효율적이에요. 게다가 추가 필터링 기능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 필터가 2개, 앞쪽에도 2개의 에어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PM 0.2, 2.5, 10과 같은 더 많은 미세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공기질입니다. 이제 차량이 공기질도 보여주는데 제 지역의 공기질을 보면 157로 건강에 해로운 상태입니다. 공기가 정말 심각하게 나쁩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태라서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차량 내에 좋은 필터가 꼭 필요해요. 게다가 온도도 보여줍니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어쨌든 그 외에도 여기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차량의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오류가 있거나 인터넷 연결 등과 관련된 오류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여기 컨트롤러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접이식 미러, 창문 등 차량의 모든 설정이 있어요.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센트리 모드, 뉴럴, 그리고 이 오토 홀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미러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스티어링 휠과 미러를 조정할 수 있고 화면에서도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스 메뉴로 가면 여기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칠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이전 버전에서도 있었던 기능이죠. 하지만 이제는 감속, 즉 회생제동의 강도를 얼마나 세게 할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회생제동을 줄인 모드로 두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차량이 회생제동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트랙션 컨트롤 모드, 미끄러운 놓으면 자동 오프로드 보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조절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스탠다드, 헤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동 변속, 파킹 해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전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얼마나 충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NMC 배터리의 경우 80%까지 충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토파일럿 설정에서는 만약 풀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있다면 오토베타 스티어 기능이 있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그리고 ASS, 즉 실제 스마트 소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오토파일럿 설정이 있다면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등 다양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잠금 장치, 조명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조명에서는 물론 어댑티브 하이빔 헤드램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주행을 마치고 밤에 운전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승하며 이 기능 작동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래엔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 색상 변경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초록색 등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 색상 설정면에서는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일 거예요. 정말 수많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실내 조명도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의 멋진 점은 여기서 시트를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내려갑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시트를 접을 수 있고 이건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전동식 폴딩 시트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꽤 멋지죠? 그리고 물론 이 시트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와, 내 차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앞좌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앞좌석을 꼭 조절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에는 모두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밝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어둡게도 설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량 로고는 출시 시리즈의 소개 때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건 방향지시등을 켤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세요. 좌우 모두 이렇게 매번 방향지시등을 켤 때마다 이 카메라들도 함께 켜집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뒷좌석 창문 잠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기능도 있습니다. 스크롤의 언어, 시간, 날짜, 킬로미터, 마일 등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충전, 센트리 모드 같은 안전 기능 등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P인으로 시작 사각지대 경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도 하이랜드처럼 사각지대 경고 LED 라이트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졸음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후진 시 볼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설정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 메뉴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 설정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여기 있습니다. 정비 메뉴로 들어가면 언제 정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로테이션, 실내 공기 필터 교체, 헤파 필터 교체, 필요 시일 얼라이먼트 점검, 전면 유리, 카메라 영역 등등이요. 필요에 따라 정밀 세척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게 여기서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 캐빈 필터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는 3년에 한 번 교체하라고 나옵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필요할 때마다 점검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였네요. 어디 있지? 여기 서비스 항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림 카메라 미리 보기 항목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내부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고 공장 초기화, 카메라 보정,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설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 차량이 론치 시리즈임을 볼 수 있고 오토파일럿 컴퓨터는 풀셀프 드라이빙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사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AMD 라이젠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배터리는 리튬입니다. 앞쪽에는 인덕션 모터, 뒤쪽에는 연구 자석 모터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리미엄 가속 부스트도 있습니다. 이제 가속 부스트가 적용되어 4.4초에서 더 빨라졌습니다. 제로 100, 즉 0에서 100kmh까지 4.2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 캐빈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설정도 있습니다. 여행 정보와 소비량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행 테스트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시캠을 확인해서 차량이 실제로 녹화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케이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임이 있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케이드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토이박스에서는 다양한 라이트쇼와 로맨스 모드 등 멋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트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 테슬라 웹사이트나 아니면 뉴스를 읽거나 그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멋진 점은 여기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원하는 어떤 것이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도 접속할 수 있고 차 안에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만약 컴퓨터가 없다면 테슬라만 사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어터도 있습니다. 시어터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그리고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앞좌석에서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정말 멋져요. 사이버캡을 보면 기본형인데 네, 사이버캡과 모델 Y도 전면부 디자인 언어가 비슷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곳에서 다양한 멋진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스포티파이, 아마존 뮤직, 애플, 유튜브 뮤직 등 다양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에너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소비량이 어떤지 등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캘린더도 있고 뒷좌석 화면도 있습니다. 뒷좌석 화면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뒷좌석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앞좌석에서 뒷좌석 화면에 다양한 설정을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제 거의 모든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량 내부의 모든 전기 배선을 개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기와의 모든 연결을 개선하려고 했고 이 차를 소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재들이 차의 일부 소재와 예비 부품들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차 내부의 일부 전기 연결, 즉 다양한 부품의 배선 연결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개선을 통해 이 차를 최대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차보다 훨씬 더 나아진 큰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승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꼭 보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이 차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걱정인데 아무것도 빼먹지 않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꼭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그 영상들에서는 이 영상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유리는 제 유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햇볕 아래에 있는데도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색상만 봐도 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차가 없고 SUV나 전기 SUV를 사고 싶으시다면 이 차가 여러분께 정말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델 Y를 가지고 계시고 이 차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차를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어떤 모델을 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네,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업데이트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점, 정말 큰 개선 중 하나는 시트입니다. 시트가 옆을 좀 더 넓게 지지해주는 게 개선된 부분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고 여기 앉았을 때 느낌이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헤드레스트도 더 이상 그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조금 더 곧게 서 있어서 운전 자세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주행거리 테스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모델에 상관없이 제 추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코드는 영상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꼭 사용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